안녕하십니까. 탄도부동산 김우성 대표입니다. 요즘 이제 베트남 주식 시장도 막 갑자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베트남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이 갑자기 왜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기존에 베트남에 투자했었던 이 외국인들이 베트남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치우는 상황이, 베트남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심해졌고, 나름 방역도 하다가 대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환율도 막 계속 미쳐 돌아가고 있죠. 환율도 요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보면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환율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달러에 한 22,800동? 한 그 정도 돼요. 오늘 환율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는 시점이 지금 8월 26일인데 8월 26일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찍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보면은, 일단 요즘 보면 이 뉴스에서 테이퍼링을 원인으로 좀 많이 삼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도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니까. 자, 이번 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베트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있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막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 돈으로 채권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시장에 풀리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 양적 완화를 줄이거나 멈추는 걸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막 신나게 막 돈을 뿌렸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서서히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이제 시장에 막 넘쳐 흘렀었던 달러들이 갑자기 안 푼다고 하니까 달러 자체가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외국인들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달러나 동화 중에 이제 안전한 걸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후진국인 베트남보다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경영 화폐잖아요, 달러는. 그래서 이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서 벌어놨던 돈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막 벌어놨던 거, 막 은행에 한 이자 막 6%씩 받던 거 적금으로, 신한은행의 베트남 동화 통장에다가 막 넣어놓고 주식으로 막 투자했었던 돈들, 막 빈그룹에다가 막 넣어놓고 비남 이렇게 막 넣어놨었죠, 한동안. 근데 그걸 이제 달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달러로 바꾸면서 그 동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이면 미국, 이러면서 한국이면 한국. 근데 이거를 달러로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야. 또 환치기로 해가지고 막 가져가요. 이 지금까지 베트남 수익률이 좀 사실 달달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어느 나라든지 이제 주식도 많이 오른 편이지만, 특히 베트남은 굉장히 달달했었던 편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베트남 주식을 팔아치워가지고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서 당연히 베트남 주식시장이 이제 정신 못 차리겠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베트남 주식이 곧 내려갈 것 같다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팔고 남은 주식들을 누가 받아줄까요? 요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나라 대기업들이겠죠. 대기업들이나 이 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나라 대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베트남에서 대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일단 빈그룹이나 비나미키나 이런 대기업들도 그렇고, 여기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양적 완화로 풀렸던 달러들이 베트남에 쫙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쫙 빠지듯이. 그래서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쫙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럼 베트남 입장에서 달러가 막 넘쳐났다가 갑자기 통째로 증발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갑자기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달러 자체가 아쉽게 되는 거죠. 그동안 달러 이 총알이 좀 있었는데 이 달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제 위험하다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달러가 없다는 거는 금융 위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금융 위기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픈 기억 있죠. IMF 때 이 베트남에서 달러 유출이 심해지면은 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한 14년 전부터 돌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여기 와서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에 거주를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예요. 근데 2008년도부터 달러가 없어서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환위기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환위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탄도부동산, 탄도중공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탄도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이 탄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막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구리 이런 원자재들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들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뭐 빈그룹이나 아니면 뭐 여기 선화그룹이나 이런 건설사에다가 판다고 해봐요. 시행사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파는 회사라고 했을 때 이런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결제가 될 때 동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로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축 통화인 달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철강이든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이런 원자재를 사려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으로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결제하기가 빡세지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가 되는 수많은 원자재 가격이 감당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분양값도 당연히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양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비싸서. 왜냐? 싼 마이에 베트남에 투자하는데 그게 비싸지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비싸지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지으려고 했었던 아파트들도 제때 못 짓는 거예요. 갑자기 원자재 값이 비싸지니까. 뭐 얘네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재기를 해놓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자기네들 원자재를 미리 좀 어느 정도 뭐 보관을 해놨었던, 그런 원자재들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었던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소규모 뭐 건설 회사나 시행사들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짓다가 갑자기 도중에 멈추고, 아예 짓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분양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거는, 이 달러라는 거는요, 정상적인 환율일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달러라는 게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리를 사려고 그래요. 구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만 동이라고 쳐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달러를 빌려야 돼. 그래서 1달러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은행에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달러어치, 뭐 아니면 혹은 100달러어치 이렇게 내가 빌렸어. 그래서 구리하고 뭐 대충 사가지고 이제 건설사에 되팔았어요. 그럼 내가 빌렸던 돈은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렸던 돈을 갚을 때 갑자기 환율이 뛰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배가 뛰었다 그래 버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2만 동에 1달러에 샀는데 갑자기 뭐 4만 동이 됐다 그러면은 4만 동을 내야지만 겨우 1달러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중개인들만이 아니라 이 건설사, 시행사, 대부분 유통업체들 대부분 이 달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소규모로 저희 뭐 탄도 중공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예를 든 거지,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든 거지. 이게 한 나라가 전체가 그런다고 해봐요. 만약에 베트남 전체가 다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달러가 이미 확 빠져버렸고 환율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외환위기가 딱 오는 거예요. 다행히 베트남은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 외환 보유고를 보면 외환 보유고가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뭐 달러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외환위기까지는 뭐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후진국이지만, 후진국이 맞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알짜배기 나라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좀 과소평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뭐 달러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인건비도 싸면서 아직까지는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일단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들. 그럼 뭐 이제 달러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갑자기 뭐, 왜냐면 있었던 달러들 갑자기 나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올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뭐 테이퍼링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툭 던진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막 휘청휘청 거려요. 예, 막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막 하니까, 지금이 사실 최고점인 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요즘 상황이 그렇다, 거품이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얘기 많으니까 주식 부동산 싹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저한테 베트남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부동산을 팔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상황상 거품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여튼 뭐 미국에서 돈을 안 뿌려지고 하니까 전 세계는 아무래도 미국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뿌려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자산시장 자체가 좀 등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테이퍼링만 언급하면 막 떨어지고 또 실시한다고 하면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쭉쭉 내려가는 거죠. 자,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이제 조정이라고 하죠. 근데 다행인 건 이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마다 주식이나 막 부동산 시장이 내려간 건 사실인데 또 금방 회복도 했어요. 또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고 또 그렇잖아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곧 테이퍼링이 실시한다고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은 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의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6월 달에 회의를 했을 때는 크게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그 회의를 했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를 참석했었던 분들이 뭐 테이퍼링의 좀 중요성을 많이 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아마도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은 언젠가 실시가 되긴 할 건데 다만 그 시기하고 속도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언젠가 곧 조만간에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100%뭐 테이퍼링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아프가니스탄의 변동성도 있고 델타 변이 리스크도 있고 뭐 중국 당국의 정치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관광업으로 많이 먹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업이 딱 무너지면서 갑자기 이제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뭐 호텔 무너져, 여행 무너져, 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었던 식당들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뭐 원자재, 부자재값 오르면서 아파트 짓지 못하고 파산하고 도산하고 분양값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끝나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